마마네의 먹방 뉴스. 먹방 뉴스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읽어준답니다. 마마네가 하는 이 라이브를 끝까지 보면은 그대들이 구렁텅이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번에는 주머니가 두둑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심어줄 수도 있고 등등. 그냥 뭐지? 하고는 한 번씩 봤다가 휙 넘겨버리면 그대들만 손해죠. 내 영상을 꾸준히 본 사람이 있었나 봐. 마마님 되게 세차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 우와. 그러면 된 거지. 요거는 어제 했는 불고기. 오늘이 마지막. 그래가지고는 수북이 다 담았죠. 놔두면은 맛이 없어질 거니까. 요거는 마마네가 담근 장아찌 피클. 여기에 대박은 파프리카야. 파프리카로 피클을 만드니까 너무 맛있어. 오늘 뉴스를 한번 볼게요. 너무 좋아. 왜? 장이 열리잖아. 응? 주식 장이 열리잖아. 너무 좋아. 일단 밥을 좀 먹고. 마스터룸에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외부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멸치볶음. 멸치볶음도 300g인가 500g인가 모르겠다. 있는 거 한 봉지 다 했음.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놔두려니까 그래가지고는 한 봉지 다 했지. 그럼 멸치볶음은 두골두골 이번 주 내내 먹을 수가 있어. 멸치볶음에 보통 우리 고추 넣잖아요. 고추 대신 꽈리고추를 넣으면은 꽈리고추가 일반 고추보다는 수분량이 많아가지고는 같이 볶았을 때 훨씬 좋은 것 같아. 수분량이 많다기보다는 좀 두꺼워가지고는 같이 볶았을 때 훨씬 나은 것 같아. 맛있어. 요거는 뭐다? 나의 달걀. 이렇게 싹 돌려가면서. 김부스러기도 맛있는 것 같고. 불고기에 베트남 쌈 있잖아. 쌈 플레이트. 그거 썰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좀 색다른 맛이. 그리고 마늘도 슬라이스 해가지고는 볶아요. 볶아가지고는 그러고는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어. 이거 마늘 다져놓은 거 넣는 것보다. 아무튼 밥이 좀 들어갔으니까 오늘 그래도 한 3시간 잤던 것 같아. 새벽에 이게 안 보이네. 이렇게 윤석열 석방 무죄. 죄가 없잖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왜? 무죄다 유죄다 판결도 안 났잖아. 그냥 혐의가 있다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는 교도소 들어갔고 내란범. 그런데 무슨 내란이야.
대통령이 한 계엄이야. 대통령 권한에 계엄성 복권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란 권한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는데 그걸 왜 묵살을 시켜버려? 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누가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에 계엄성 복권이 있었던 거고,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었잖아. 과반수가 뽑아낸 대통령이었잖아.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좌파들은, 종북주의자들, 뭐 우파에도 좀 있겠지. 과거에 시위하고 그러면서 깜빵 갔던 그런 사람들이 과거 생각하면서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는 대통령을 혼으로 몰게끔 심판대 위에 쓰게끔 그렇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는 투표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국민이라면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우파가 뽑았는 대통령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그것도 나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거야. 왜? 투표권이 주어졌었던 건데, 그러면 얘들은 투표가 뭐 개뿔 없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밀어붙일 거야, 이런 거밖에 더 돼? 그러면 투표가 왜 필요해? 그렇잖아. 이 말만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투표권을 주어주게끔 하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들은 전부 다 죄도 죄 같지도 않는, 그리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거짓말로, 음.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거짓말 얼마나 뿌렸어, 찌라시. 횡령 이러면서. 그러가 외국인들한테도 대통령이 왜 감옥에 들어가? 그러니까 횡령했어. 이렇게 되게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걸 누가 만들었어? 좌파 프레임들이. 좌파 프레임들이 아니라 좌파가 프레임을 씌운 거지. 그런 거를 변별력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중파 방송에서 계엄이 나쁜 것처럼 순동질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피해가 가는가 보다, 억압이 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거야. 네, 그만큼 그 당시 때의 선동이 심했다라는 거지. 그거는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들어갔던 정치 쇼였다라는 거야. 국민들 기만. 아닐까요? 나는 잘 때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했을 때 하고 그 상황들 쭉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는 1년, 2년, 지금 2년 조금, 아직 완전한 2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를 읽을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왜 이놈의 좌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계속 이유가 뭐 탄핵거리도 아닌데 탄핵을 왜 치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대통령 직위가 딱 주어지자마자 탄핵을 외쳤는 거는 끌어내리기 위한 그때부터 전략이었던 거야.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그때부터 걔들은 끌어내리는 게 주 목적이었던 거지.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려들었던 거고. 그런데 이런저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는 국회 내에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종북주의자들 뭐 별거 있어요. 북한 건 악플 아니야. 북한 건 악플이야.
북한 끈앞을 내가 뉴스를 보는데 북한에도 과거에는 4개의 당이 있을 때 4개의 당 어, 남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뭐 그러고는 뭐 소련 무슨 당 그다음번에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 당 그다음에 또 그 하나의 당은 신민주당인가 그거는 광주에 예전에 광주에 있었던 그 당하고 그 당명하고 똑같은 거였어. 그렇게 있다가는 다 소멸되고 지금 김정은이가 잡고 있는 그 당 하나만 유일하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뉴스를 읽을 때 뭔가 왜 이렇게 뭔가 뉴스를 읽으면 화합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이념 체계가 하나면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혼란이 있지는 않을 건데 싶어서 봤더니 이념이 2개야. 2개. 아무리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에 한 거 해가지고는 생겨난 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색깔은 틀려. 그렇지만 약간의 이념은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윤석열 파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아무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마인드가 좀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못 느껴요? 사회주의 마인드가 좀 있다니까. 공산주의,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보면은 같게 만들잖아. 냈는 놈하고 안 냈는 놈하고 같게 만들잖아.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벗어나가지고는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뭔가 왈가불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2030년 이후부터는 해가지고는 500 그러니까 월 소득이 그렇겠지 500 몇십만 원이 되면은 국민연금 560만 원인가? 아무튼 연봉이 한 6천, 7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벌어들인다 이러면은 국민연금을 삭감을 시킨다는 거지. 50%로. 그게 2030년부터야. 그 국민연금을 삭감을 시킨다는 거야. 국민연금을 왜 삭감을 시켜? 내가 내는 거잖아. 내가 내는 건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좀 번다고 해가지고는 삭감을 시킨다라는 거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벌어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는 또 않는 거야. 기초수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어. 뭐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전략이겠지. 그럼 그건 뭐 평등을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은연중에 있다니까. 의료보험 제도도 마찬가지야. 너가 돈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는 병원 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좀 더 좋은 의료 시술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엄청 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소득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의료보험비가 엄청 낮아. 그리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 따져보면 그게 미용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왜 미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걸까? 미용을
어떤 사람은 한테 있어 가지고는 음 좀 '변화를 두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말만 복지 이렇게 하지, 그 복지가 복지가 아니라 약간 공산주의의 어 마인드가 쪼끔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지. 공산주의가 다른 게 아니잖아. 뭐 재화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공공이 운영한다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랬을 게 복지하고 다 뭐야 공공이 운영하는 거잖아. 아무튼 난 내가 봤을 때 요즘은 쪼끔 정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상위층들은 불합리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세금을 너무 많이 뽑는 거야. 그리고는 은퇴해 가지고는 주식하고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부에 손을 안 벌리고 주식을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데, 그게 좀 많이 벌어들인다라고 해 가지고는 국민연금도 아낄 수가 있는가. 만약에 66 이야 국민연금을 받아.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국민연금 50%를 깎는 거지. 그게 언제부터야? 30년대부터. 2030년. 그리고는 음 은퇴를 해 가지고 소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는 거야. 뭐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세금을 몇 프로 내고 줘. 아니,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정책에 국민들이 돈을 벌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왜 세금을 또 달라 그러냐고. 은퇴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다 세금을 내고 했는데 왜 또 세금을 또 달라 그러냐고. 꼴랑 근데 그 2천만 원이 한 달에 2천만 원이야. 1 년에 2천만 원이야. 그건 구분이 안 가는데 아무튼 이 보면은 다 세금 걷어주는 정책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무슨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지그들 떡값으로 해 가지고 몇백만 원씩 들고 가는 거.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국회에 필요 있을까요? 맨날 지르받고 싸우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 각 도에 국회의원 한 명,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 명, 한 명씩.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도 과거에는 그냥 수긍하면서 이랬어, 이렇다, 이랬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너무 많은 것 같아. 다른 나라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많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하는 게 있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없어 보면은. 세금만 나가는 거야, 세금만. 세금만 나는 게. 뭐 지그저 특할비 이러면서. 박지원인가 그 사람은 특할비로 해 가지고는 음 영수증 청구도 안 됐는, 알 수 없는 돈을 5천만 원씩. 그거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생각해 보면은 요즘 정치를 들여다보면서 진짜 지그들 편하게 뽕 뽑아 먹으려고 국민들 엔간히 선동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자기네들 편. 뭐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국민들은 나라에서 내라 그러면은 내는 세금 그거
왜 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반문을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야 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냅니까? 왜 내야 되냐고. 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응?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의료보험비를 내게 된 계기가 돈이 없어가지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는 예전에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을 시켰는데 의료보험비를 회사를 다닐 때 그렇게 냈지만은 은퇴를 해가지고 막상 나오니까 회사를 다닐 때 냈는 만큼의 혜택을 받냐면 못 받는 거야. 누구는 받아. 안 냈는 사람은. 안 냈는 사람은 받는 거야.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준 뭐 최저시급 정도 받는 사람이겠지. 은퇴하면은 소득이 있어?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그 구조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가 다른 게 공산주의가 아니야.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의료보험, 국민연금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의원 어떡해? 지그들은 가진 혜택이 다 있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지그들은 권력을 그런 식으로 지그들 편하게끔 남용을 하는 거지.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들고 일어나잖아. 왜 우리만 세금을 내냐 이건 거지. 응? 왜 중상층인 우리만 내고 없다고 그러는 저소득층을 왜 안 내냐 그런 식이 아니야. 그래야 시위가 일어나는 거야. 네팔 쪽하고는 시위 일어나는 게 틀려. 네팔은 그 사회주의잖아요. 없는 애들이 MZ 세대들 들고 일어난 거고, 프랑스는 중상층들이 들고 일어난 거고. 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그는 맞지만은 좌파 우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한테 철퇴가 날아올 수도 있어. 왜? 이재명 씨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짓말 만들어 가지고 찌라시 뿌리고 막 그러지. 사법 뭐 연수원 출신이 아니다. 뭐 형이 대신 시험 쳤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진 올리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다 찾아봤거든.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었어.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지 생각을 하나 봐. 근데 밑에 보면은 이재명이 탁 되어 있더라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우파 쪽에서는 엄청나게 씹어대야 돼. 근데 내가 봐서는 그렇게 씹어댈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음,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주식장을 좀 살려가지고는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좀 차이도록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파는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반감을 가지는 거야. 그런 거는 항상 그랬던 게, 그래 가지고 내가 좌파 우파가 좀 믹스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는 냉부에 나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은 별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파에서 굴고 넘어가는 거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하게 뭐 그런 게 있었잖아. 야,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이 된 거는 국민들이 원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 국민들이 싫었겠지. 일부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좋았을지 몰라도 중 서민들한테는 득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게 느껴지더라고. 계속 뉴스 읽고, 그 다음번에는 유튜브는 내가 잘 안 보니까. 근데 내 영상에 댓글을 다는 댓글을 보면은 그게 그냥 거짓이다, 아니면 찌라시 비슷하게 다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가 없어. 거의 없다니까. 내가 봤을 때. 왜 그럴까? 그게 너무 타이트했다라는 거지. 너무 타이트했다라는 거. 안 보이게끔.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을 요했잖아. 그런데 기각이 됐다. 그거는 문제가 아주 큰 거야.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게 누굴까? 어? 나는 김정은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우리나라 국회에 그런 북한 끈앞을 세력이 있는 거야. 뭐 문재인 할배 대통령은 망상이다, 망상. 그런데 망상? 글쎄, 공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망상이라고. 만약에 그게 망상이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강경파들이 있다라는 거지. 어떤 파들, 종북주의자들. 그런 레닌 마르크스의 사상을 선호하는 그런 끈앞들이 있다는 거지.
치우고 다 먹었어. 뉴스를 한번 봐야지. 예쁘죠? 마마네가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 오늘 주시장 이재명 오빠가 AI 로봇 그쪽으로 가려고 하나 봐. 김대중 할배가 정권 잡았을 때 벤처기업 그러면서 IT 버블이 일어날 정도로 IT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였지. 그래가지고는 죽은 회사도 많고 살아남은 회사도 많고 뭐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IT 쪽으로 강국이 된 거지. 그래도 보면은 하드웨어 쪽으로는 우리가 좀 강국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강국이 안 되었던 게 아쉽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우리나라는 입각하는 거지. 보여지는 거. 안 보여지는 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컴퓨터로 뭘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굳이 뭐 그렇게 손으로 적어도 되는데 공책에다 적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그 당시 때는 있어가지고는 조금 그랬지. 지금도 아마 어쩌면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야. AI 그러면 뭐 책 보면 되지. 책 보면 되지.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AI 검색 하나로 촉촉촉촉. 북한이 평양에 종합병원을 설치를 했대. 종합병원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 저 나라도 병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병원이 없는 나라가 어디겠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나라는 좀 열악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종합병원이 평양에 세워졌다라는 거 딱 보고는 네이버 뉴스에 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궁금해진 게 생긴 거지. 저 나라의 의료시설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가지고는 한번 찾아보려고. 보니까 북한의 의료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래요. 의료진 수준이 낙후되어 있대. 그러면은 그렇게 평양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기가 빡시다 그러는데 의료진 수준이 낙후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평양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가 뭔가 발전이 어, 그 해당 과가 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스트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어려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난과 국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는 의료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하고 의술보다 정성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성에 의술보다는 정성에 왜 보면은 2022년 존스 호킨스 대학 평가에서 북한의 의료 수준은 193개국 중에서 193위를 기록했다. 1등이야. 1등. 어디서 1등? 뒤에서 1등. 뒤에서 1등이다. 그리고는 의료진은 국가로부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지만 그 수준은 일반 직장인과 유사하며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헌신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쭉 보면은 저기는 그러면은 맹장이 터졌다. 아주 간단한 맹장이 터졌다 그러면은 맹장 수술은 할 수가 있나? 음. 맹장염 이걸 중수염이라 그러는데 할 수 있다 그러네. 실제로 국가 의료 시스템 붕괴와 낮은 의료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는 수술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무상 진료가 제공되나 실제로는 입원실하고 난방비 같은 각종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며 수술 비용도 월급 30개월치에 달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요. 그런데 김정은은 스위스 시계 샤넬 가방을 들고 중국을 갔다. 뭔가 부패가 되어도 엄청난 부패다. 이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예요. 저런 나라에 김정은이가 소대가리 그러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거고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 정동영 그분 나와가지고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그 사람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좀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러면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데 경제를 쏟아붓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뭐야 김영삼하고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민주당 그래가지고는 걔들은 똑 완전한 똑같은 이념은 아니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합치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리고는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배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그 당시 때에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던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음, 문재인 때 했던 대화로 평화통일 그 다음 분으로 해가지고는 어, 좋은 결과가 빚어지지는 못했지만은 윤석열이 정권을 안 잡았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었던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이전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어, 탄핵을 시킨 거 아닐까. 선동을 해가지고 겸사겸사잖아. 그렇잖아요. 이때다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그런데 보석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이 됐고 그리고는 면회도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있을 법한 일일까? 아니라니까. 무섭다니까. 전두환 때보다 나는 조금 더 억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습니다. 전두환 때는 그냥 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 이거였지 다른 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 보이는 이렇게 냉기류가 흐른다 그래 그런 느낌. 냉기류가 흐른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